어떤 갈등이 생기면 회복적 대화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런 대화의 기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만약에 어떤 갈등이 생겼는데 이게 풀기 어려우면 전문가들한테 한번 맡기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아주 몇 군데 그 회복적 대화 비슷한 류의 그 모임들이 있어요. 회복적 서클도 있고 회복적 정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군데 그런 회복적이라고 이렇게 회복적 대화라고 인터넷에 치면 여러 군데 그 클럽이 그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저도 회복적 서클로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한 3년 동안 계속 그 상담사 역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복적 대화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회복적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건 캐나다 알마리아라는 시에서 있었던 일, 소도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1974년에 어느 날 새벽에 캐나다 동부 지역인 몬트리올의 작은 도시 알마리아에서 22곳이나 되는 집이 무작위로 그냥 막 때려부시고 막 차를 막 칼로 찢어가지고 막 펑크를 내기도 하고 이런 무차별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무려 24대의 차량이 타이어가 칼로 있었는데였고 몇몇 집과 상점의 유리창이 벽돌로 막 집어 던져가지고 깨졌고 도로의 신호등도 막 때려부시고 교회 간판을 세워둔 십자가마저도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2명의 10대 사건 용의자를 체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시 보호관찰관이었던 마크 얀츠라는 사람이 판사에게 이 친구들이 피해를 본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적일 것 같다고 판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냥 뒤졌다 그래서 그냥 가서 영창에 집어넣고 며칠 동안 이렇게 몇 달 동안 살다가 나오게 한다든지 이러면 얘네들이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피해받은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타격을 받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요. 제가 직접 이놈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이렇게 맞대면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맥도널 판사는 두 소년에게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서 피해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협의할 것을 명령을 내렸어요. 판결을 내린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한 결과 3개월 동안에 걸쳐서 현금을 배상하고 또 잔디깎기를 시키고 부서진 펜스나 발코니 같은 것은 수리하는 것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용접 기술까지 배워가지고 부서진 교회의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마치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회복적 대화 실천 프로그램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서 화해해가지고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마미라의 사건이 남긴 것은 무엇이냐? 첫째, 가해자, 그 2명의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자신 때문에 생긴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그 피해자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밤에 자는데 갑자기 유리창으로 그냥 돌이 날라오는데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깨닫게 되고 배움의 과정을 겪게 되었어요. 걔네들이 그냥 영창에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랬는지 어땠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들은 바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냥 뒤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처벌 완수가 아닌 피해의 회복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필요한 진정한 마침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내가 가서 영창 살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반성을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나도 괜찮은 인간이라는 자기 긍정의 자존감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수정하라는 용기 있는 행동은 인정받으면서 상처 입은 자존감의 새로운 힘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는 사법 시스템의 부수적인 존재일 뿐이었잖아요, 여지껏은. 근데 직접 답변을 받고 주체로 바뀌게 됐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렇게 됐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관중의 위치가 아닌 주인공의 위치로 올라서는 시작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공동체는 두 소년이 바뀌게 하는 교정 역할을 하게 된, 누구나 다 같이 참여해서 이 청소년들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다 노력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또 하나의 주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주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IBK 프로 배구 선수였던 세타였던 송무순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감독의 말에 불응하고 무단으로 훈련장을 벗어난 행동을 했었는데, 그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으키고 본인도 연봉 같은 거,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회복적 대화에 신청을 해가지고 감독과 이 선수와 코치와 이렇게 다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을, 대화는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서로 감정이 첨예한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옆에 나서서 딱 말을 할 수 있는 걸 제한시켜요. 이쪽에서는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쪽에서는 듣기만 하다가 이 사람이 말한 거를 그대로 기억했다가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화낼 시간이 없잖아요. 이걸 기억해서 내가 다시 또 되돌려주기, 이런 걸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당했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게 돼요. 상대방의 편에서 서로. 그래서 저절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대화하다 보면 내가 틀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 보면 감독 코치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잔소리도 하게 되고 또 짜증도 나게 되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회복적 대화 모임을 둬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코치 입장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 나는 선수니까 뛰는 게 너무 힘들고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내가 서운했다, 이런 것을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끝나고 또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하고 서로 다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끝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일방통행을 하고 이쪽에서는 말을 하고 저쪽에서는 듣기만 하고 피해를 입고 말고 다시 안 만나고 그러면 영원히 그냥 그 앙금이 앉은 채로 그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저는 회복적 그때 대화 상담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축구 선수들끼리도 이강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이런 것도 회복적 대화로 해결해 보면요,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이 회복적 대화 모임의 전문가들에게 그걸 기회를 줬더라면 아무것도 아닐 그런 대화를 또 가서 괜히 말이야 스페인에서 영국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는 사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회사 내에서도 상사와 부하 간에 또는 동네 사람들 간에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 남녀 간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현장에서 3년 동안 계속 그런 사건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얘기만 듣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한쪽 편의 얘기만 들어요. 쪽에. 또 그다음에 또 가해자 쪽, 뭐 피의자 가해자가 서로 다 엉켜 있어요. 사실은 가해자고 피해자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다 알고 보면 다 쌍방 과실이에요. 쌍방. 이 사람 얘기 들었을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이 남편에 대한 얘기라고 아내를 먼저 만났을 때는 이 남편이 뿔이 달린 무슨 마귀같이 느껴져. 이 사람, 여자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데 이 사람을 보내고 나서 다음 남편이 딱 들어온 거면 정상인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야. 또 대화를 들어보면 이 남자분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에 대한 얘기를 또 들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이 사람도 정상인 사람인데 둘이 간에 평행선을 이루고 서로 감정이 대립되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럼 오후에 우리 쌍방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대화법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 아주 싹 풀립니다.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아주 굉장히 친해지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렇게 좋은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정부가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지는 몰랐는데 정말 이 회복적 대화 모임을 해보고는 정말 이것이 너무나 우리 가정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장치여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화 모임, 대화하는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포장지가 끼어요. 원래는 요건데, 원래는 팩트는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쳤어. 어깨를 친 건데 딱 째려봤어. 그러면서 째려보고 에이씨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깨 친 게 팩트에다가 째려보고 에이씨 한 거밖에 없어.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쪽에서 대응하는 게 또 저런 개 같은 놈이 있어 하면서 욕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번져가지고 원래는 팩트는 요만한 건데 이렇게 커져요. 포장이 너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중에 진짜 뭐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이런 원한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이 있으니까 반드시 저는 갈등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라는 부탁을 올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